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중개사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핵심 36번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실명법은 크게 4가지 사례를 잘 정리하면 한 문제 맞힐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째, 명의시사 약정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물권 변동이 등기죠. 이건 원칙다 무효가 된데 그 무효 가지고 선이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악의 3자도 보호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근데 예외 특례가 있는데 종중이 종원에게 명의시탁하거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X, 다음 종교단체 명의로 산하족이 등기했을 때 언제나 유효는 아니죠. 탈법이나 탈세 등 법령회피 목적이 없을 때 하나여 예외적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 을과 명의시탁 약정하고 등기를 넘깁니다. 그럼 약정과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원칙 다 무효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이런 예외적인 말이 없죠. 예외적인 말이 없으면 다 원칙으로 가서 무효가 됩니다. 을 소유자 아니고 갑이 소유자가 되겠죠. 근데 을을 갑일 배신하고 우리 병한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에서 1항이 약정 무효고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 앞에 선의가 없죠.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수탁자 을이 무효, 서역으로 0입니다. 0이더라도 병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다음 병이 적극 가담하면 그때 부동산 실명법이 아니라 민법 103조 무효가 되죠. 근데 악이라도 유효하게 취득하는 엄청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자가 명의신탁에서 이제 4가지 사례 중에 첫 번째 무효인 경우입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약정하고 등기하면 원칙 다 무효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과 을 간에 종중 배우자 그런 말 없죠. 그럼 을 무효라 소유자 아니죠? 그럼 소유자는 신탁자 갑입니다. 그럼 을은 소유자 아니니까 등기를 말소해야지 하겠죠. 을이 말소 안 합니다. 그럼 갑은 명의시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나요? 해지는 유효만 가능하죠. 이 약정은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갑이 소유자 물권자죠. 그 물권적 청구권, 즉 방해 제거 청구로서 등기 말소 청구하거나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되고 해지 X. 근데 우리 갑을 배신하고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까 실명법 4조 3항 특칙에서 1항 약정 무효, 2항 등기 무효는 제3자패 선의가 없어요. 악의 3자에게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 특징 때문에 을이 무효 0이더라도 병이 100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무효인 경우 원칙입니다. 이제 유효인 경우 갑과 을이 약정하고 등기했는데 이제는 유효랍니다. 어떨 때 유효죠? 갑이 종중이 을에게 맡겼거나 법률상 배우자 간 종교단체 이런 경우죠. 그럼 이게 유효일 때 우리 법원은 유효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내적 소유자와 대외적 소유자 나눕니다. 그럼 갑과 을끼리는 누가 소유자일까요? 신탁자 갑이 소유자죠. 근데 을 등기가 유효하니까 제3자에게는 수탁자 을만 소유자입니다. 이 두 줄을 끝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아까처럼 무효일 때는 나누잖아요. 무효일 때는 무조건 신탁자만 소유자인데 이렇게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신탁자, 대외적 소유자, 수탁자 나눕니다. 그럼 지금 갑과 을만 있죠. 누가 소유자죠? 갑만 소유자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넘겨야 됩니다. 안 넘기면 이제 약정이 유효라 해지할 수 있죠. 이제 유효니까 해지를 근거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을이 말소하기 전에 병에게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이 왜 취득할까요? 아까 오른쪽에 4조 3항 이 특칙 필요 없습니다. 이 특칙은 무효일 때 써먹는 특칙이죠. 이건 자 대외적 소유자가 을이죠. 그럼 병에게 소유자가 을입니다. 그리고 을 유효라 100이에요. 그럼 100을 넘겨받으면 100으로 취득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특칙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정등기를 정의 위조해서 정 앞으로 등기하면 정등기 말소해야겠죠.
그럼 정액에는 누구만 소유자죠? 수탁자 을, 갑이 아니죠. 그래서 을만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을을 대유해서만 말소 청구 가능합니다. 다음 X부동산을 제3자 무가 불법 점유하면 쫓아내야겠죠. 누가 무에게 소유자죠? 을, 수탁자만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소유자 아니라 갑이 직접 물청 행사할 수 없어요. 갑은 을을 대유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약정이 유효일 때 대내적 소유자 갑, 대외적 소유자 을, 이걸 끝까지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자간에서 무효, 유효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3자간으로 넘어가야겠죠. 이제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노란색 글씨가 등기 보입니까? 이건 수탁자에게 등기만 맡기고 모든 걸 신탁자가 다 한 겁니다. 매매계약 신탁자가 한 거예요. 즉 갑이 을과 명의신탁 약정하고, 그럼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죠. 그리고 이제 병부동산을 갑이 매매합니다. 뭐든지 신탁자가 다 합니다. 돈도 갑이 줬어요. 병에게 부탁해서 등기만 수탁자에게 맡긴 걸 등기 명의신탁이라 하죠. 그럼 명의신탁 약정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원칙 다 무효죠. 즉 갑과 을,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뭐 종중 배우자 이런 말 없잖아요. 그 원칙대로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 등기 무효죠. 그럼 병이 소유자네요. 병이 물권자라 병이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물권자 병이 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이 말소할 필요 없죠. 병은 갑에게 돈 다 받았잖아요. 등기가 누구한테 있든 병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갑이 말소합니다. 갑은 병에게 돈 줬잖아요. 이제 등기는 을 앞으로 있네요. 그래서 매매가 유효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병을 대유해서 말소해야 되고 갑이 어떻게든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을 등기 무효라 을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러니까 을이 부당이득 한 게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반환을 원인으로도 어떻게든 직접 청구 못합니다. 아까 어떻게 한다 했죠? 물권자 병을 대유해서만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소되기 전에 정한테 팔고 등기하면 정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할까요? 아까 사조 사망,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의악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특징 때문에 수탁자 무효 0이더라도 정은 100으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는 3자간이죠. 그럼 3자간은 당사자가 2명입니까? 3명입니까? 3자간이라 당사자가 3명이죠. 그럼 당사자가 갑을병이죠. 그럼 갑을병을 순서를 어떻게 봤거든? 그럼 제3자는 무조건 정이 있네요. 제3자 정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유효하시면 됩니다. 다음 제목이 3자간 계약 명의신탁. 계약이란 수탁자에게 매매계약까지 다 맡긴 걸 말합니다. 수탁자가 매매한 걸 말하죠. 즉 병에게 거세가 있는데 갑이 사고 싶습니다. 근데 갑이 미국 출장 중이라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 한국이 을과 약정하고, 그럼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미국에서 돈까지 다 보내줘서 매매까지 모든 걸 을에게 다 맡겨서 수탁자 을이 매매합니다. 돈 누가 줘요? 갑이 을에게 보내서 돈 을이 주죠. 그러니까 등기도 을 앞으로 왔습니다. 이 모든 걸 계약까지 다 맡겼죠. 이게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죠. 갑과 을은 하지 말한 짓 했죠. 종중 배우자 아니잖아요.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자, 매도인평은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을 모르겠죠. 왜냐하면 매매도 을가 있죠. 돈도 을이 줬죠. 등기도 을 앞으로 왔으니까 매도인평이 갑을 간의 관계를 모른다면 이 선의평이 한 게 유효입니다. 평이 약정한 거 아니죠. 약정은 무조건 무효. 평이한 매매계약 유효, 이전 등기 유효가 됩니다. 유효라 을이 완전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부동산 자체를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준 돈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했지만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래서 을은 갑돈으로 취득했으니까 갑에게
그 매수자금은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가분 매수자금 받기 위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권 행사 못하죠? 우리 유치권 X 외웠잖아요. 보건복지부 매신, 명의신탁 X. 이제 우리 소유자라 정에게 팔고 등기합니다. 그럼 정은 악이라도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죠. 왜 취득할까요? 오른쪽에 사조 사망 이특칙 필요 없습니다. 이건 무효일 때 써먹는 거라 필요 없어요. 의리 유효 수학으로 100이죠. 그럼 100은 100으로 취득하고 오른쪽에 사조 사망 특칙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번엔 자 매도인 병이 악이래요. 그럼 병도 보호할 필요 없죠. 그럼 병이 한 개 다 무효입니다. 매매도 무효, 을 앞으로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죠. 이때 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 이제 오른쪽에 사조 사망 특칙 무효죠? 무효. 이 특칙에 따라서 을이 0이더라도 정은 100으로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도 당사자가 3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3명이죠? 갑을병입니다. 여기도 갑을병 순서를 어떻게 봤거든? 제3자는 정에 있죠? 제3자 정은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무조건 유효입니다. 횡령죄 여부입니다. 자, 형법 355조 우리 시험 법이 아니죠. 횡령배임이 있는데 참고로 보겠습니다. 이랑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한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먹어버려요. 또는 판환을 거부할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그럼 타인 재물 보관자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가 새벽에 몰래 캔맥주 하나씩 훔쳐먹어요. 그게 횡령죄입니다. 타인 재물 보관한 알바가 그걸 먹었잖아요. 횡령죄입니다. 이 항이 배임죄죠. 이 항은 재물 보관자가 아니라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죠. 처리한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이 타인이죠. 본인 타인에게 손해가 갈 때도 전항과 똑같이 처벌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란 회사의 이사는 A 회사 사무처리자인데 B 회사에게 뒷돈 받고 B 회사에게 유리하게 사무처리하면 그 배임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밑에 박스 명의신탁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판례가 몇 번 바뀌었는데 이제 100% 불성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판례 현재 판례는 명의수탁자는 신탁자의 재물보관자로 보지 않습니다. 애초 횡령죄가 모두 다 불성립입니다. 공부하기 편하게 됐어요. 자, 부동산 실명도 잘 정리하시면 민법까지 각각 한 문제 이상 맞출 수 있죠. 자, 민법 동형 모의고사 8회 과정을 마쳤죠. 공부하시려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민법 체계도 특강도 9강이 다 완료됐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